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주식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요즘 글로벌 주식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로 좀 관심을 받았던 중국의 양회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는 중국이 2022년 경제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방향성을 말해주는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정부 공작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정부 공작 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로 얘기가 되는 건 아무래도 경제성장률 목표치겠죠. 올해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5% 전후입니다. 사실 역사상으로 길게 보면 가장 낮은 목표치이긴 하지만 저는 이번에 그 정부 공작 보고를 보면서 느낀 건 중국이 생각보다 현재 경기를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오히려 해석을 했습니다. 이 5.5% 전후라는 건요,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치 범위의 상단에 있었습니다. 원래 시장의 컨센서스는 5%에서 5.5%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국 정부가 본인들의 목표치보다 항상 높은 경제성장률을 실제치를 만들어냈다라는 걸 고려한다면 중국 정부가 실제로 생각하는 경제성장률 강도는 5% 후반에서 정말 강하게 간다면 6%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눈에 띄는 목표치는 바로 고용 목표치입니다. 신규 고용, 그러니까 도시 지역의 신규 고용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건 1,100만 명으로 지난해랑 거의 유사한 동일한 수치예요. 그런데 달라진 점은 무엇이냐? 실업률을 지난해는 5.5% 전후였다면 올해는 5.5% 이내로 무조건 통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고용 목표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대졸자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졸자들도 안 그래도 많이 나오는데 중국의 농민공이라고 불리는 이제 직업군 역시도 계속해서 직업을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고용난이 가장 중국 정부가 주시하고 주목하고 경계해야 되는 포인트로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을 5.5% 미만으로 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성장률 다음으로 아마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을 재정적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라던가 재정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이번에 재정 적자율 목표치는 2.8%로 3년 만에 다시 2%대로 복귀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3%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올해 이제 계속해서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시장 내에서도 이걸 계속 높이 올려 잡을 것이냐 아니면 낮출 것이냐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투자 용도로 발행되는 지방정부 특수채권의 규모, 한도 역시 지난해와 동일한 3.65조 위안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물론 지난해 워낙에 재정 지출이 없었고요. 인프라 투자 용도로 사용되는 지방정부 특수채권의 발행 속도가 너무 더뎌서 실제 자금이 올해로 2월 될 것이라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중국 정부도 같은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재정 적자율이 2.8%라는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면서 사실 시장에서도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로 좀 낮게 잡냐? 근데 중국 정부가 얘기했던 게 지난해 2월 된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이크업 해줄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것이 2월 된다라고 해서 사실 전체 총량이 커진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라든가 그런 시클리컬 관점에서 볼 때는
1분기를 가장 메인으로 핵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시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프라 투자 관련된 모멘텀이라든가 기대치는 많이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재정 적자, 재정 지출에 대한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범위 안에 정책은 이런 식으로 경제 성장률과 뭐 재정 적자율, 고용 쪽을 제시를 했고요. 조금 더 산업이라던가 투자 포인트로 잡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비입니다. 사실 지난해와 지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잘 나왔다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는 계속해서 부진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대면 컨택 소비가 서비스 소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위축이 됐는데요. 그거를 그나마 상쇄시켜줬던 것이 바로 전기차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그래서 올해도 사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중국 정부는 내다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정부 공작 보고 목표치 발표 이후에 진행된 중국 그 전기차 관련된 정책 재정 부문에서 올해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550만 대에서 600만 대 정도인데 우리는 그걸 훨씬 더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각 1월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의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를 보니까 올해 1월 전기차 판매량이 43만 대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요.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1월분을 모두 다 더한다 하더라도 43만 대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가장 강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비 부문은 특히나 신에너지 자동차, 전기차 부분을 계속 소비 촉진을 강화하면서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투자 포인트로 잡을 만한 건 신형 인프라 쪽입니다. 신형 인프라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정부 공작 보고에서도 데이터 경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응용시킨다라는 관점이 한 번 더 언급이 됐습니다. 사실 2017년부터 2021년 이 모든 회의 동안에 계속해서 데이터 경제 관련된 내용이 나오긴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하는 이유가 2017년부터 한 지난해까지는 산업 초기에 성장 단계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넘어서 이제는 중국 전역으로 보급하고요. 이 보급 범위를 훨씬 더 넓혀라라는 주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쉽게도 이제는 데이터 경제가 사실 중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데 아직 40%도 되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 성장성은 많이 둔화된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원하는 목표치에 달성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성장세가 둔화되면 앞으로 더 추진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 공작 보고에서는 전면적인 보급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말은 즉 5G를 기반으로 한 뭐 반도체도 있을 거고요.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신형 인프라 관련된 자율주행차, 뭐 스마트 시티 관련된 모든 중국의 신형 인프라 모멘텀이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전인대가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각 부문별로 세부 조치가 나와봐야 확실한 뭐 전망치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미 가장 중요한 정부 공작 보고에서 강력한 주문을 내놨다라는 건 저희가 올 한 해 데이터 경제 관련 신형 인프라 부문을 충분히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쪽입니다. 사실 중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가 갓 터지고 나서부터 일관되게 유지했던 정책은 제로 코로나였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크게 변화하진 않는데요. 저는 이 양해를 기점으로 빠르면 여름 전부터 점점점 제로 코로나 완화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정부 공작 보고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물론 지금의 방역 체제를 크게 바꿀 가능성은 없지만 지금 현재 백신 접종률이 85%를 넘어선 상황에서 점차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2월 초부터 중국 정부가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를 승인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중국이 계속해서 교차 접종을 반대해 왔어요. 혹시나의 모를 부작용 때문에. 그런데 2월 하순경에 중국이 자체 개발한 물질을 통해서 이제 교차 접종을 통한 부스터샷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즉
사실 2년 동안 너무 제로 코로나 기조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 특히나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내수 소비가 많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고용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비스업 경제가 많이 망가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는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단계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로 코로나의 완화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경을 열고 뭐 국가 대 국가로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다까지는 아닐 겁니다. 물론 왜냐하면 지금 중국 정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중국의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핵심 주 요인은 중국 내부적인 본토 확산보다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입 환자들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 아직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계감이 여전한 반면에 중국 내부적으로는 정상적인 뭐 성과 성 지역의 뭐 단체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는 완화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저희가 이제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재생 쪽이에요. 사실 지난해 말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중국 정부가 워낙에 지난해 석탄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 풍력에 대한 지나친 에너지 전환 가속화 때문에 실물 경제도 충격을 한번 줬었고요. 전력난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신재생의 전환 속도를 좀 늦추겠다라는 식으로 시장이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정부 공작 보고에서도 여전히 2030년 탄소 정점, 206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다시 한번 천명을 했고요. 속도를 조절한다기보다는 지난해처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의 설치 속도를 가속화함과 동시에 석탄이나 지금 현재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게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신재생에 대해서 신재생으로의 에너지원 전환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번 정부 공작 보고 신재생 부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신재생에 대한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경제 목표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국 시장 투자 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기존에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특히나 연간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면 소비, 코로나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형 인프라 쪽은 제가 반도체를 기반으로 5G라던가 그런 자율주행차 부분은 계속해서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쪽은 여전히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는 수소나 ESS 쪽으로 에너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공급할 수 있는 분야가 훨씬 더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빅테크 쪽입니다. 요즘 사실 홍콩 시장이 글로벌 시장 변동성에 너무 좀 같이 연동되다 보니까 주가락이 하락폭이 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과거의 규제 이슈라던가 아니면 펀더멘탈리 회복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흔들린다기보다는 워낙에 성장주 위주로 좀 구축이 되어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에 지금 미국을 포함한 다른 기업들 역시도 주가 조정이 큰 폭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같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부분에서 민간 경제에서 이런 플랫폼 기업,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크고요. 영향력 역시도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중국의 경제 안정화 조치, 고용 측면에서도 빅테크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빅테크를 바라보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기존에 둔화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몰두하지 않고요. 기존에 그 성장이 저하되고 있는 게임 산업에만 너무 몰두하지 않고 메타버스라는 핵심 산업, 그리고 글로벌 전자상거래와 AI,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빅테크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이 많이 흔들리고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사실 지금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분석하고 과감히 말씀드리는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중국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슈가 저희가 투자하는데 어떤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널 한눈에 알아봤어. 내 투자 성과를 한눈에 쳐. 너 주식 꽤 하는데? 한눈에 비교하니 완전 편해. 혹시 승우?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갑자기 훅 필요한 게 돈이니까.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